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십자군도 정치적 식민적 운동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종교는 이 운동을 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기적 이타적 본성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다윈 진화론의 기본인 자연 선택에 있어서의 선택 단위입니다. 다윈은 개체 선택을 말했지만 이타적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 선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전자 결정론은 이기적 본성을 주장합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자연 선택으로 설명했다. 생물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드는 개체 수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만든다. 따라서 태어난 자손들 사이에는 냉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는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최적자들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도태되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데 우수한 개체 변이를 남기는 자연의 법칙이 자연 선택이다. 진화는 생태계의 이익이나 종의 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조화나 안정성이란 무수한 개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결과이다. 선택의 단위는 바로 개체이고 생존을 위한 투쟁은 개체 간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체가 오직 생식상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투쟁하는 것이라면 많은 숫자의 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맞춰 그 개체 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윈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인 사회행동과 관련된 동물의 분산에서 최소한 사회행동의 진화에서는 선택의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딜레마에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개체가 오직 생식상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투쟁하는 것이라면 그토록 많은 숫자의 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맞춰 그 개체 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에드워즈는 대부분의 종이 다소간 다수의 별개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부 집단은 자신들의 번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전혀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개체 선택이 최고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은 조건이 바람직한 시기에는 개체 수를 늘려 번성하지만 불리한 시기에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개체가 자신들의 번식을 희생하는 조절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집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좋은 시기에도 나쁜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대로라면 진화는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이지 개체 간의 투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이 각 개체의 이타적 행동에 의해 자신들의 개체 수를 조절하면 그 집단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점진적 진화를 하는 능력과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완성되어 가는 능력을 가진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